안녕하세요. 도시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할 책은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입니다. 이 책을 쓴 오스카 와일드는 매우 자유분방한 예술지상주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책에는 예술과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판타지 소설이라고 해서 좀 가볍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읽다 보면 와, 이 책은 제가 자주 언급하는 어떤 심리학 서적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 굉장히 파격적이고 좀 받아들이지 않아졌던 소설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고 깊어지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프랑켄슈타인과 함께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책인데요. 그 이중성을 얘기할 때 어떤 선과 악뿐만이 아니라 외모와 내면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도 자주 언급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가지 설정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초상화입니다. 주인공의 초상화가 주인공 대신 나이를 먹는다는 설정이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었는데요. 이러한 설정은 현대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투사 또는 거울 효과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도리언 그레이입니다. 도리언이라고 얘기할게요. 도리언은 요즘 말로 하면은 꽃미남이에요. 굉장히 잘생기고 젊고 발랄하고 게다가 순수하게까지 하죠. 하지만 도리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 정도로 맑고 깨끗했죠. 이렇게 잘생기고 순수한 이미지의 청년은 요즘 같아서는 연예기획사에서 접근하겠죠. 하지만 이 책에서는 화가 바질이라는 사람이 접근합니다. 바질은 이렇게 멋진 청년을 초상화를 그려주기로 합니다. 도리언이 바질의 초상화 모델을 하는 도중에 바질의 친구인 헨리를 만나게 됩니다. 헨리는 굉장히 화려한 면으로 바질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요. 헨리는 약간 사람을 유도하는 쪽으로 약간 가이드하거나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사람을 조정하는 그런 성격으로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좋은 길로 조정을 한다면 좋겠지만 쾌락과 방종의 길로 도리언을 이끌게 됩니다. 그렇게 초상화는 완성되었고요. 도리언 자신은 초상화를 보고 너무 자기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잘생겼다니 라고 깨닫기 시작한 거죠.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보통 이제 거울을 보고서 아우 나 이뻐 멋져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도리언은 거의 병적으로 나르시즘에 빠지게 됩니다. 헨리가 보여준 쾌락과 자유의 세계에 발을 담근 도리언은 어느 날 헨리와 함께 연극을 보게 되는데요. 그 연극 속에서 연기를 했던 시빌 베인이라는 배우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도리언은 시빌 베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다기보다는 그 시빌 베인이 연기하는 그 능력에 아주 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빌 베인과 약혼까지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자신은 생각한 거죠. 하지만 시빌 베인이라는 배우는 도리언과 사랑에 빠지면서 더 이상 이렇게 가식적인 연기는 하기 싫다고 하면서 도리언이 연극을 보러 간 날 연기를 망치게 돼요. 그런데 도리언은 그렇게 연기를 못하는 시빌 베인을 보고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파혼을 하기까지 하죠. 아니 도대체 연기 한번 못했다고 파혼까지 한다니 너무 어처구니 없죠? 엉터리 연기에 화가 난 도리언은 집으로 돌아가서 초상화를 보게 됩니다. 근데 초상화를 그렸을 때 자신이 품었던 소망 하나를 떠올리게 돼요. 그 소망은 초상화가 자기 대신 나이를 먹고 자기 대신 어떤 인생의 고통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상화가 조금씩 인상이 변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입가의 주름이라든지 약간의 미묘한 변화를 느끼게 됐는데 이건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선 그 다음날 초상화를 보는데 초상화가 정말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빌 베인의 자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도리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연민이나 자기 반성이 전혀 없었어요.
감정적으로 동요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날 바로 오페라를 보러 간다든가, 도리어는 시빌 베인의 자살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자유와 쾌락을 계속 즐기고 방탕스러운 생활을 계속 해나갑니다. 한마디로 자기 잘생긴 얼굴을 사용해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요, 잘생긴 얼굴을 이용해서 개망나니 짓을 계속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 얼굴의 표정이나 뭔가가 변할 법한데, 도리안 그레이는 계속해서 그 처음에 순수하고 맑은 표정을 계속 유지하게 돼요. 사람들은 도리안이 계속 악행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지만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호의를 보여주고 도리언을 계속해서 좋아하죠. 하지만 여기에 반기를 든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화가 바질입니다. 화가 바질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가는 어떤 도리언을 보고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진심을 다해서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도리언은 이런 진심 어린 조언이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정말 귀 틀어막고 듣기 싫어했는데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기한테 지적질을 해준다는 게 굉장히 기분 나빴던 거예요. 하지만 정말 도리언은 브레이크가 필요했거든요. 그 인생의 브레이크를 주변에서 해줄 때 그걸 받아들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도리언은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자신을 아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바질을 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 다음날 자신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알리바이를 만든 다음에는 다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죠. 초상화가 나이만 대신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의 양심까지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책감이라든지 수치심까지 앗아갔기 때문에 도리언은 반성의 기미도 없었고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리언은 이건 분명히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면서도 자신이 느낄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느낄 수 없느냐? 바로 도덕적인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을 초상화에서 찾습니다. 두꺼운 원단에 가려져 있던 초상화를 열어봤을 때는 초상화는 너무나도 비열하고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그걸 마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의 양심이었던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없었던 도리언은 초상화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럼 괜찮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바질을 죽였던 칼을 들고 초상화를 찢어버립니다. 그 순간 도리언은 아주 흉측한 늙은이로 변하면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초상화는 매우 맑고 밝은 도리언의 젊은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죽어있는 시체를 보고선 이게 도리언일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도리언이 끼고 있던 반지로 이게 도리언이었구나 라는 거를 짐작할 뿐이었죠. 이렇게 해서 책은 끝납니다. 도리언 그레이는 굉장히 어렸습니다. 어리다는 의미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생물학적 나이가 적다는 뜻과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것도 어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도리언 그레이는 한마디로 백지 같았어요. 주변이 어떤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영향을 스스로 판단해서 방어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가치체계가 잡혀있지도 않았었습니다. 헨리라는 쾌락주의자를 만났을 때 이 쾌락의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응아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단계였던 거죠. 쾌락의 끝에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헨리의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헨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왜 그게 내 탓이야? 너 인생의 주인은 넌데 왜 내 탓을 해? 선택은 네가 했지. 나는 길을 보여주기만 했지만 선택은 네가 한 거야. 그 길을 간 건 바로 너 자신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도리언 그레이가 조금이라도 나이가 들어서 헨리를 만났다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관이나 방향이 어느 정도 잡혀 있었다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쾌락으로 빠뜨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헨리의 친구였던 바질은 헨리와 어울려도 그렇게 쾌락적으로 빠지지 않았거든요. 이 둘은 서로의 가치관이 확고했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친구로 남을 수 있었지만, 하지만 도리언은
맹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백지 같은 순수하고 순진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색깔로 물들어 가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리어는 쾌락이냐 도덕이냐를 선택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쾌락을 선택했고요. 하지만 자기가 선택한 결과를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초상화를 찢어버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누구나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을 해서 나오는 결과, 저 선택을 해서 나오는 결과, 이 모든 결과 또한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인생이 얼굴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중년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물론 외모와 첫인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가늠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어떤 인생을 더 많이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정말 인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 동창들을 봤을 때도 옛날에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었는데 왜 저렇게 삶에서 찌들었나 이런 친구가 있는 반면 저 친구는 어렸을 때도 밝은데 지금도 아주 밝게 잘 살고 있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고민이 많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 미간이나 이마에 주름이 많을 테고 많이 웃고 즐겁게 산 사람은 뭐 눈주름이라든지 팔자주름이 많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안티에이징이라는 그 시술로 이런 주름이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어떤 젊음과 늙음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면서 정말 나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겉모습은 어떤 의료적인 힘이라든지 아니면 꾸준한 자기 관리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데 정말 멋지게 늙어간다는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 들어서. 저도 이제 어저께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문득 창문에 비춘 제 모습이 좀 늙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나도 좀 시술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하면 멋있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늙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제가 어떤 취재를 하는데 치매와 노화에 대한 어떤 자료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존엄하게 인간의 본성과 고유한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늙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와 정말 독서는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젊었을 때는 정말 누구나 예쁘고 잘생긴 것 같아요. 그 젊음 자체가 주는 풋풋한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젊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늙음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누구나 다 같이 늙고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삶에 변치 않는 평등함은 있지만 과연 내가 어떻게 멋지게 늙어가느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지 내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분명 시간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다 해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독서였고 독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젊었을 때 했었던 어떤 삶의 경험과 지혜를 얻었을 때 삶의 연륜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렇게 삶의 연륜이 쌓이고 쌓이면서 빠져나갔던 젊음의 생기가 지혜로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음은 누구한테나 주어지지만 어떤 멋진 노년은 노력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노력해서 얻어진 지혜와 삶의 연륜은 꺼져가는 젊음을 좀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멋지게 늙어갈까와 더불어서 그러면은 멋지게 늙는다는 것은 성숙된 길이다. 그러니까 늙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닌데 사회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늙어가고 누구나 평등하게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다 개인마다 다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성숙의 단계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숙의 기준으로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책임의식인데요.
어렸을 때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내가 책임지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뭐 물론 엄마한테 혼나고 여러 가지로 어떤 가정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사회화를 통해 가지고 내가 깨닫지만, 그렇게 내가 뭔가 인생의 어떤 무거운 선택 앞에서 고뇌하거나 고민하거나 이런 과정은 없었거든요. 제가 언젠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순간에 도달했는데,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이걸 선택하면 따라오는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바로 제가 아이와 어른의 그 갈림길에 놓여 있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 돼도 내 탓이고 못 돼도 제 탓인 거죠. 어렸을 때는 잘 되면 내 탓, 뭐 안 되면 부모 탓 하기도 하잖아요.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뭐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는 절대로 남 탓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렸을 때 20대 때는 좀 안전한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책임이 덜한 선택?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안전한 길을 걸어온 건 아니지만, 약간 위험한 길을 걸었을 때도 분명히 제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그 선택을 택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또 달라졌는데요. 제가 안전한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거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걸로 좀 단계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제 나이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하겠지만, 앞으로 주어져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 남아있는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이 삶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안전한 선택보다는 진실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고 그걸 선택하는 것이 정말 남아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제가 지는 거고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진정한 제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반드시 꼭 책임을 지고 안전한 길을 가고 또는 내가 극단적으로 내 멋대로 하고 이걸 떠나서 분명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러니까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하에서 거기에서 주어지는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는 쾌락을 선택했지만 책임을 지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지려고 했을 때 이미 너무 때는 늦어버렸죠. 인생에는 항상 달콤하고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픔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우울한 면도 있고 무기력하기도 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조화가 됐을 때 하나의 삶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데, 도리어는 오직 즐거운 거, 재미난 거, 쾌락적인 것만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렇게 어두운 부분, 힘든 부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 초상화가 대신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누가 대신해주면 되게 좋잖아요. 그게 항상 좋은 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듣기 싫은 소리도 자기가 좀 소화해내면서 자기 반성과 죄책감과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통해 가지고 성숙해야 하지만, 도리어는 그 기회를 초상화한테 넘겨버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가 돼버렸지? 왜 나의 양심은 어디로 간 걸까? 나의 영혼은 왜 이렇게 피폐해졌을까? 하고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도리언 그레이에서 말하는 초상화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분석과 의미가 많은데요. 심리학에서 투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 자신이 상대방에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상대방을 통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근데 거울에서는 나의 양심은 보이지 않고 나의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행동과 양심과 나의 성격은 타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내가 아무리 착하다 거울을 보고 얘기해도 상대방이 나를 착하다라고 얘기해주지 않으면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성격과 어떤 정체성이 만들어지는데, 상대방이 나의 좋은 점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나의 나쁜 점도 보여주는데 도리어는 타인을 통해서 오직 잘난 모습, 멋진 모습, 예쁜 모습, 순수한 모습, 그런 모습만 보길 원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초상화는 계속해서 어떤 두꺼운 천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도리어는 그 초상화를 볼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자기가 악행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정말 자기 자신은 정말 개망나니가 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초상화를 걷어봤을 때 너무나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있던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초상화를 찢어버리는데요. 여기에서 이 초상화는 저는 도리언 그레이의 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보는 거울, 그러니까 양심의 거울이 곧 초상화였던 거죠. 인간의 정체성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타인이 생각하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정체성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여지길 바라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나라는 모습이 만들어지는데요. 도리언 그레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멋지게 봐주기만을 원했던 거죠. 그 못난 부분도 인정하고 그 못난 부분을 개선하는 과정이 삶의 과정인 것 같은데, 이 도리언 그레이는 그 과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즐거움이 있으면 슬픔도 있는 거고, 기쁨이 있으면은 화도 있는 거고요.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건데, 기쁨만 있을 수는 없고 슬픔만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희노애락이라는 모든 감정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시책방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